인원이 굉장히 많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1000에서 1000 정도가 평균 이제 신입 연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1억 되는 사람들도 제가 주변에 봤었는데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직업 정보 채널 백프로다입니다. 오늘은 IT 시대의 가장 유망한 직업인 비즈니스 분석가, 내부 감사의 업무를 종사하신 분을 모시고 이 직업이 어떤 직업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에서 워털루 대학 수학과를 졸업하고 지금은 금융회사에서 내부감사팀에서 데이터 애널리틱스를 하고 있는 조형주입니다. 데이터 애널리틱스라고 하면 이제 비즈니스 분석가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할 수 있죠. 네네. 요즘 뭐 이렇게 이런 외국계 금융회사에 들어가려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경쟁도 되게 치열할 거로 생각되는데 이런 외국계 금융회사에 다닌다는 게 저는 좀 되게 부러운 것 같은데 사람들이 많이 부러워하시죠? 본인 보면 어떠신가요?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고 네. 조금 있는 걸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일이 많으니까.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외국계 금융회사에서 데이터 애널리틱스라든지 내부 감사 업무를 이제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입사 조건이 필요할까요? 내부감사 같은 경우에는 회계사를 많이 주로 뽑는데요. 네. 자격증으로는 CPA 그리고 CIA를 많이 찾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 쪽으로 좀 특별하게 채용이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뭐 코딩 언어들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채용이 됐습니다. 그러시구나. 그 CIA는 국제공인 내부 감사사 이렇게 이제 그죠? 네네. 우리나라 말로 해석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CPA는 이제 공인 회계사 네. 뭐 이런 거고요. 이런 것들을 하려면은 뭐 수학과만 나왔다고 해서 취업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 뭐 IT와 어쨌든 전복된 업무잖아요. 네. IT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이라든지 스킬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요? 네, 이제 IT 프로세스들을 분석하는 거라든지 뭐 데이터 많이 수집한 것들을 분석해가지고 인사이트를 이제 추출해내는 그런 뭐 인턴 경험이라든지 사이드 프로젝트들이 많이 도움이 됩니다. 뭐 통계 프로그램들도 또 공부해야 되죠. 네, SQL이나 R 같은 경우에는 많이 도움이 되죠. 그렇습니까? 요즘 그 외국계 회사나 이런 외국계 금융회사에서 취업하기가 굉장히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본인 이쪽 회사에 들어갈 때는 어땠나요? 제 때는 모르겠는데 이제 들어와서 보니까 네. 요즘은 신입을 뽑을 때 못해도 서류가 막 300개씩 온다고 하더라고요. 300 한 장. 명 뽑을 때. 네. 300대 1 뭐 이런 것들이 뭐 엄청난 경쟁률이겠죠.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비즈니스 분석가는 어떤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게 되나요? 근데 이걸 좀 이제 엄브렐라 텀으로 이제 크게 써가지고 네. 뭐 데이터라든지 기술들을 통해서 비즈니스 목적을 이제 달성하게 도와주는 뭐 전체적인 일을 담당을 하는데요. 머신러닝이라든지 뭐 AI를 통해서 만들어진 챗봇이라든지 네. 아니면 데이터 분석을 통한 미래 공급과 수요의 예측 이런 것까지 다양한 분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의 어떤 그런 핵심 인력이겠네요, 그죠? 네, 요즘은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또 내부 감사, 아마 좀 인터널 오디시라고 하죠? 네. 내부 감사는 또 어떤 일을 종사하게 되나요? 네, 이제 뭐 안 좋게는 평이 뭐 회사 안에서 경찰이라고 불리는 경우도 많은데요. 저희 같은 경우 이제 내부 안의 프로세스들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나, 그리고 리스크들은 어떻게 완화를 시키나 그런 거를 이제 미리 감지하고 평가하고 또 컨설팅까지 해서 보완을 해주는 그런 팀입니다. 그러면 내부 감사는 어쨌든 회사에서 굉장히 사업이라든가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 핵심적인 인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왜냐하면 이제 사업의 어떤 뭐 리스크 같은 거를 매니지먼트도 해야 되고, 네. 그죠? 관리도 해야 되고 이런 측면들이 좀 강하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런 외국계 금융회사에서 비즈니스 분석가가 되고 싶은 뭐 취업 준비생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문제 해결을 하려는 그 사고방식이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이거를 이제 어떻게 쪼개서 어떻게 이제 어프로치를 할 것인가 그런 거, 그리고 이제 방법에 있어서 뭐 걸림돌이 생겼을 때 이걸 또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가 등을 이제 연구하고 생각을 많이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사업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뭐 어떤 기술, 테크놀로지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의 그런 모든 부분들을 다 망라하는 것이죠. 네네, 그렇죠. 아카데믹적으로 좀 접근해야 될 부분도 있을까요? 아카데믹적으로 이제 다양하게 오시는데요. 뭐 수학이랑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등 이제 논리적인 사고를 주로 하는 아카데믹에서 많이 오시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뭐 코딩이라든지 뭐 그냥 수학 전공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왜 수학과 출신들이 이런 데이터에 관련된 그런 업무에 이렇게 뛰어들고 있을까요? 네, 일단 요즘 마켓에서 많은 데이터들이 이제 방출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다 수집을 해서 어떤
통찰력을 이제 꺼내내느냐 그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에 관련된 수요가 많이 늘어난 게 사실이고요. 그 외적으로 이제 수학을 해서 이제 순수학문이기 때문에 좀 쓸모가 없다라는 고정관념에 벗어나서 가지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거에 이제 의의를 두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쪽으로 가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뭐 브라운대학교 수학과 나오신 분도 요즘에 뭐 컴퓨터 사이언스 관련된 공부하고 계시더라고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하겠다고. 네. 네, 근데 요즘 뭐 수학과 출신들이 많이 이제 순수학문보다는 이쪽으로 많이 뛰어들고 있는 지금 상황인 거죠. 네. 또 요즘에 삼성이라든가 뭐 LG 그다음에 외국계 회사들도 마찬가지지만 요즘 쿠팡이랑 UF 같은 이런 쇼핑몰 회사들도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애널리스트라든가 이런 데이터 애널리스트 같은 사람들이 이게 필요한 거죠. 그죠? 네. 수요가 많이 늘겠네요. 네. 자, 그럼 다음 질문은 이제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는 이런 업무를 할 때 있어서 나름대로 뭐 IT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라든가 뭐 세부 프로그램들을 좀 많이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요즘 같은 경우에는 Java, SQL, R, Tableau 등 이제 다양한 언어 그리고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이거를 이제 접근하게 됩니다. 태블로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이제 어떤 데이터의 어떤 시각화를 위해서 필요한 프로그램인 거죠. 네, 그렇죠. R하고 이제 SQL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통계를 내는 그런 네. 프로그램인 거죠. 네. 요즘에는 또 소프트웨어 공학 이제 디벨롭먼트로 쓰는 C++라든지 파이썬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요즘 파이썬 수요가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네. 파이썬은 어떤 때 이렇게 쓰는 프로그램인가요? 뭐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청자들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되게 다양하게 쓰이는데요. 그래서 네. 이제 유명해진 건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데이터 분석까지 기능적으로 다 가능합니다. 아, 그러시구나. 또 이제 사람들이 관심 갖는 부분은 이제 이런 IT 업종에 종사하면 연봉이 굉장히 많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뭐 물론 외국계냐 뭐 또 국내 대기업이냐 또 중견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에 따라서 약간 연봉은 달라질 걸로 생각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연봉이 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레인지가 크긴 한데요. 금융 쪽에 일을 하신다고 하면 한 5천에서 7천 정도가 평균 이제 신입 연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소프트웨어 쪽으로 좀 더 이제 테크니컬하게 가신다고 하면 조금 상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일단 뭐 신입이 5천에서 7천인데 만약에 대리나 뭐 과장이 되거나 차장이 된다면 연봉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뭐 1억 되는 사람들도 제가 주변에 봤었는데 그렇죠. 네. 굉장히 높은 연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외국계 금융회사에 취업을 꿈꾸는 분들을 위해서 뭐 어떤 준비를 하는 게 좋고 뭐 좋은 팁 있으시면 하나 해주시죠. 뻔한 얘기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인턴십이랑 경험을 쌓는 게 많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를 통해서 이제 경험을 못 쌓는다고 하면 사이드 프로젝트들을 통해서 실제 금융 모델링이라든지 뭐 데이터 분석들을 해서 포트폴리오를 키워나가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부족한 점과 강점을 제대로 파악하시고 장점을 이제 부각시킬 수 있는 면접과 이력서를 준비하시면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내용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비즈니스 분석가 내부 감사 업무에 종사하신 분을 모시고 이 업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영상이 괜찮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